안녕하세요, 인도서 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부동산 경매 코너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을 갖다가 검토해보면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부동산 경매 관련 정보나 지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남구에 소재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2억에 낙찰된 사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인데 왜 그 아파트가 2억에 낙찰이 됐을까? 지금부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은 사건 번호는 2008타경 22437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물건 전별을 보면 아파트 대지 지분은 35평, 건물 실평수는 25.7평 정도 되는 물건이 2013년도 당시에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이 14억 5천에 나왔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일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 위에 올라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먼저 지도를 한번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통해서 같이 한번 봐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입지 참 좋죠, 그렇죠? 한강변에 바로 소재하고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현대 아파트가 있고요,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입지적인 투자 가치가 좋은 아파트 단지는 구현대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은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 부지들이 바로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은 이 한강을 바라보는 조망이 다리 하나 걸치는 거 없이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해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풍수지리적으로도 이렇게 물이 고였다가 힘차게 차고 나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는 그런 땅들이 풍수지리적으로도 그 기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올라있는 이 부지를 갖다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예전에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투자 1순위로 떠올랐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언제였었냐면은 지금도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있었지만 예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어떤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냐면은 이 한강에다가 배를 띄우고 이 세빛둔둔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오페라하우스로 만들고 이 한강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갖다가 전부 다 초고층 개발을 해서 한강변을 전략 정비하겠다 라는 개발 계획이 한번 있었습니다. 혹시 그 개발 계획 이름 혹시도 기억하십니까? 그 개발 계획이 바로 뭐였었냐면은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라는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다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을 하고 나서 이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을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한강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올랐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한강 르네상스 개발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을 때 당시에 가장 투자 1순위로 떠올랐던 아파트 단지가 바로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거든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될 거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요즘은 뭐나 평당 1억짜리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별로 놀라운 얘기가 아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야, 어떻게 아파트가 평당 1억이 갈 수가 있느냐 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뭐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었지만 이미 현실이 돼버렸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평당 1억짜리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나중에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새로운 아파트로 탄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아파트에 대한 최고가에 대한 기록을 전부 다 갱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가장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높은 가격에 낙찰이 돼야지 정상인데 과연 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가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이 아까 보신 대로 14억 5천의 건전평가가 받아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투자가치 좋은 이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단지가 계속해서 유찰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찰이 되다가 결국엔 나중에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시죠.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자그마치 2억대에 낙찰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고 검토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저 낙찰받은 분은 진짜 대박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저 평형대는 시세가 4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런 물건을 갖다 2억에 낙찰받았다라고 하면은 완전 경매를 통해서 떼돈을 번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사실적은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더라.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해본다라고 하면은 해당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바로 저 가압류라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압류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가 두 개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는 소유권 인정청구권 가등기라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오다 보니까 빨간 색깔 글씨로 인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수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뭐냐면은 경매가 낙찰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지 않고 그 권리가 낙찰자한테 승계가 된다라는 걸 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저 가등기와 전세권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물건이라는 거죠. 사실적으로 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인수가 되는 게 해당 경매 물건이 2억까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14억 정도 가는 아파트가 1억 4천만 원을 나중에 물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2억까지 떨어져서 낙찰되지는 않겠죠.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건 바로 뭐냐면은 저 위에 있는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권리가 바로 문제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기 전에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가등기라고 하는 권리 앞에 붙어 있는 저 가짜는 바로 한자를 임시 가짜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시면은 임시적인 등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가등기라고 하는 권리는 임시적인 등기일 뿐이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설정할 당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등기라는 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 거냐? 나중에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효력을 발생하는 거다. 즉 가등기를 설정할 당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걸 할 때 그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게 가등기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라는 사람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을 때 이 A 앞으로 있는 부동산을 갖다가 B라는 애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도 전부 다 지불한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자, B라는 사람이 A 앞으로 있는 부동산을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도 전부 다 지불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앞으로 뭐만 하면 되죠? 자기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되는데 이 B라는 애가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게 B라는 애가 저 물건을 갖다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잔금도 전부 다 지불했다라고 하면은 얼른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을 텐데 지금 당장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 세금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수가 있죠. B라는 애가 지금 당장 이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를 갖다가 하나 더 취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주택자가 돼버린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전 가등기라는 걸 먼저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A라는 애가 저 B를 배신하고 이 부동산을 C라는 애한테 한 번 더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참 재밌게도 그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라고 하는 권리는 임시적인 등기이기 때문에 설정할 당시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부동산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있냐면은 A 앞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가 B를 배신하고 이 부동산을 C라는 애한테 한 번 더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종의 사기죠. 이중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B가 이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자기가 먼저 걸어놓은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걸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가, 이게 바로 이전 가등기에 대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맹점은 바로 뭐냐면은 본등기를 할 때 효력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때 시점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전 가등기를 해놨던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서
그때 시점으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거냐?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본등기를 한 이때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전 가등기를 했던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서 이런 걸 갖다가 법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소급해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뭐가 맞을까요? 자, 바로 이전 가등기를 해놨던 그때 시절로 되돌아가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 이유는 가등기에는 무슨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금 현재 시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B가 먼저 걸어놓은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C한테 넘어갔던 부동산 소유권이 B한테 넘어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C한테 소유권이 아무리 지금 현재 이전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냐? 바로 B한테 넘어가게 돼버린다. 즉, 이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건 바로 B가 아니라 C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C 같은 경우는 B를 찾아가서 다시 나한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C한테 유일하게 남은 구제수단은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은 A를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A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내가 너한테 줬던 매매 대금을 다시 돌려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A가 그 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안 주겠죠. 애초에 처음부터 사기칠 마음으로 이중계약을 체결을 했으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전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매매나 경매로 취득을 하시려고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되겠다. 특히나 매매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전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이전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지 그냥 매매계약을 해서 금융권을 사버리게 되신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돈을 다 지불하고도 부동산 소유권을 뺏겨버릴 수가 있다. 또 이런 이전 가등기가 설정이 된 그런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후순위로 들어와서 소멸이 된다라고 하면은 낙찰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전 가등기가 인수가 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소유권을 뺏겨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물건은 절대 입찰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등기라고 하는 권리는 채권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채권적인 권리는 이 소멸시효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에요. 즉, 내가 누군가한테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즉, 이렇게 이전 가등기를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본등기를 행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가등기권자가 그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가등기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격을 2억에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그 가등기권자가 그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잔금을 갖다 지불한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는 사건이 되는데 이 사건을 갖다 이차를 한 저 사람은 누굴까? 바로 그 소유권자하고 어떤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물건을 낙찰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를 통해서 그 이전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이전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매매나 경매를 취득하시고자 하실 때 굉장히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